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활용하는 데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웨비나에서 했던 내용을 좀 다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웨비나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나 혹시나 시간이 좀 지나서 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웨비나는 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관리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중요하게 저희가 얘기했던 세 가지 데이터 검색, 파워바이, 데이터 성숙도, 머추리티에 대해서 좀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검색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는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됩니다. 그것은 3D 스페이스라고 하는 별도의 저장 공간이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윈도우즈에 썼던 폴더 구조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형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 3D 스페이스 안에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검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UI상 보시면은 구글 검색하듯이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저희 3D 스페이스 안에 데이터가 다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6W 태그라고 해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딱 골라서 그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검색이 아니라 만약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북마크로 지정해서 북마크 폴더에서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파워바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솔리드웍스를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솔리드웍스 고객분들이고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을 통해서 설계나 해석 업무를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자꾸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자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을 다시 못 쓰고 별도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만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현재 고객분들이 쓰고 계신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바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저장하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이 바로 파워바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바이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에 쓰고 계신 솔리드웍스는 그대로 쓰시면서 거기서 설계 업무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 업무도 진행하시고 그 결과물인 솔리드웍스 데이터나 해석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해서 그래서 여기서 플랫폼에서 데이터 관리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성숙도, 머추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성숙도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총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인웍스, 프로즌, 릴리즈, 옵솔리트 5개의 단계가 있지만 이게 영어 써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제가 별도로 한글로 밑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설계 중, 배포 대기, 배포, 팩이란 걸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에 설계한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하게 되면은 그 단계는 바로 인웍스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설계 중이라는 상태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나만이 보고 싶다. 나만 보고 이 데이터를 설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의 성숙도를 프라이빗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인웍스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계한 데이터를 저 혼자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한테 승인을 받기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고참한테 이 데이터를 검토를 위하기 위해서는 프로즌 단계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즌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는 어느 누구도 설계 수정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프로즌 단계에서 팀장이나 고참이 데이터를 리뷰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이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릴리즈 상태로 넘기게 됩니다. 릴리즈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는 이제 설계가 완료됐고 제조부서에서 제조를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넘기게 되는 배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열심히 제품을 제조하고 만든 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은 더 이상 제품 생산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AS용 제품도 생산하지 않을 단계가 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데이터를 옵솔리트 단계인 폐기 단계로 넘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성숙도를 관리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른 팀원들,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한테 알리기 위함입니다. 제조부서에서는 릴리즈된 데이터만 어떤 제품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옵솔리트 돼 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아무도 재활용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사 전체적으로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의 성숙도를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활용한다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 토픽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탑다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조를 위한 BOM 구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경 및 이슈 관리를 할 때 기존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검색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아마도 여기 계신 청취자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쓰고 계실 겁니다. 먼저 솔리드웍스 같은 MCAD 아니면 전장 설계를 위한 ECAD,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같은 제품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솔루션, 설계 검토를 위한 솔루션, 그 다음에 BOM 및 변경 관리를 위한 솔루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일정 관리 솔루션들 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서 나온 솔루션들은 각각의 데이터들이 있겠죠. 하지만 문제점은 이 데이터들이 서로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데이터를 각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호환되지 않고 그럼에 따라서 데이터 변환하는데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각각의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최신 버전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부서에서는 버전 A를 갖고 있고 제조부서에서는 버전 C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어떤 제조의 문제점, 그 다음에 서로 간의 협업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전체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흔히 요즘에 말씀드리는 사일로 이펙트라는 식으로도 많은 협업의 어떤 문제점, 부서 간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중복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X축은 지금 설계자 인원 수고요. Y축은 설계자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파트 수입니다. 이상적인 커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설계자가 늘어날수록 파트의 수는 물론 증가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되는 이런 모습은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원하는 타겟 커브를 맞추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현실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커브가 아주 정비례도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자들이 이 데이터를 검색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내가 다시 설계하고 마는 이런 식으로 파트에서는 무한정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파트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파트 관리가 안 돼서 수없이 늘어나는 이 파트들의 수가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통계적으로 이 모든 파트들을 저희가 픽스드 코스트라고 해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년 약 50에서 한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 개의 파트에 대해서 1년에 50만 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는 파트 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것들은 파트 수가 거의 100만 단위의 어떤 파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회사에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이 잘 안 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협업이죠. 그 다음에 타임 앤 코스트 세이빙입니다. 요즘의 제품들을 설계부서, 제조부서만 모여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상품 기획, 마케팅, 영업, 제품 개발, 구매, 제조, 품질, 회사에서 모든 부서가 참여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협업이 제대로 돼야지 제품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고 아마도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 분들이 봤을 때 제품 개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파트 관리가 잘 안 되고 내가 새로운 제품을 또 만들고 할 때 그런 어떤 제품 개발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저희 설계자분들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게 피로도가 증가되고 야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만 한다면은 회사에서는 협업을 잘 진행할 수 있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는 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플랫폼 안에는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럴 때 이 싱글 소스 오브 트룻을 통해서 각각의 부서, 해석 부서, 아니면 제조 부서, 마케팅 부서들은 내가 원할 때,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하나의 저장 공간에 모여 있고 그것들을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탑다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탑다운 엔지니어링은 제품 개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상세 설계 전에 제품 구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장비를 만들 때 뭐 파이널 어셈블리는 이제 어셈블리 전체겠죠. 그런 다음에 뭐 전장 파트 아니면 기구 파트 아니면 소프트웨어 파트 이런 식으로 제품의 어떤 구조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 구조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기존에 있던 부품을 검색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왼쪽에는 이제 제품의 트리 구조가 구성되어 있고 우측에는 3D 뷰어를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들은 기존에 솔리드웍스가 없이 바로 웹상에서 바로 이런 트리 구조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파생 모델 손쉬운 생성, 저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아예 진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이 개발하는 제품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들, 데이터를 복제해서 파생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에서 일부 데이터만 저희가 수정해서 하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솔리드웍스에서도 뭐 세이브 에즈라든가 이런 패킹고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크 관계, 뭐 파일 네임 같은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는 CAD 없이 웹상에서 기존의 부품을 복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어떤 파트들은 재활용하고 어떤 파트는 삭제하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신규 부품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신규 부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솔리드웍스나 뭐 카티아 V5 같은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BOM 구성, 어떤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제품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이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BOM일 것입니다. 제조부서, 구매부서에서는 이 BOM을 통해서 제품 오더를 내고 생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엔지니어 아이템이라는 걸 통해서 어셈블리나 파트, 도면, 문서,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다 엔지니어 아이템을 관리해서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편집 및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뭐 부품 번호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보기 형태 또한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제품은 이 파트는 구매품이고 이 파트는 제조품이다.
내부에서 제작하는 것과 아니면 사오는 것을 구분해서 그룹별로 지어서 그룹별로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부품들이 이 BOM상에서 어떻게 몇 개를 쓰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수량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속성별로 이 제품을 그룹 지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BOM 데이터는 저희가 CSV 파일로 내보내서 이것을 뭐 엑셀로 열어가지고 뭐 구매나 제조 부수에서 다시 보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프로세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설계 팀장님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아마도 기존의 표준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파생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은 표준 모델 검색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표준 모델을 복제합니다. 그리고 이 파생 모델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설계 엔지니어는 이 파생 모델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설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시 플랫폼에 저장하고요. 이 설계 엔지니어는 다시 이 BOM 구조를 보고 필요하다면 편집,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설계 팀장님이 플랫폼에서 표준 모델을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고요. 이것을 프로덕트 스트럭처 에디터하는 앱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왼쪽에는 이 제품의 트리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앱에서는 이 데이터의 3D 형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탑 어셈블리 밑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파생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제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복제라는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 T1이라고 되어 있던 어떤 이 파트들을 제가 T2로 리플레이스해서 탑 어셈블을 바꾸고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다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유즈라는 걸 썼고요. 하지만 이 중에 설계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복제를 해서 이 기존에 있던 T1이라는 표준 모델을 T2라는 어떤 파생 모델을 웹상에서 CAD 없이 만드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T2가 만들어졌고요. T1은 이 보기에서 삭제한 다음에 T2를 보시게 되면은 나머지 데이터는 다 재활용했지만 T2 제품만 이렇게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으로 들어와서요. 아까 만들었던 T2 모델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솔리드웍스로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이 데이터는 제가 지금 로컬 파일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로 저기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머지 데이터 말고 복제된 데이터만 상태가 지금 인웍스 상태이죠. 그래서 설계 수정을 위해서 제가 이 데이터를 수정 권한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이 프로펠러 파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계 변경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프로펠러 날개수가 2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4개로 올려보고요. 4개 증가시킨 다음에 좀 더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색상을 한번 기존의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이제 설계 수정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 후에 다시 탑 어셈블리로 돌아와서 이 데이터를 내가 설계 수정을 완료했으니 이제 이것을 저희 플랫폼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변경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언체인지 되어 있고요. 변경된 사항만 제가 플랫폼에 저장하면서 수정 권한을 다시 내뱉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NGN 릴리즈라고 하는 BOM 편집 앱에서 좀 전에 업로드한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BOM 구조가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레퍼런스 뷰를 보게 되면은 각각의 파트들이 어떤 수정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파트 넘버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앱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신규 파트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웹상에서 만들어 보는 작업을 했고요.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수정을 기존의 1개에서 3개로 좀 늘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BOM 편집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는 웹에서 저장했지만 그게 바로 다시
저희 솔리드웍스에는 데스크탑도 반영할 수 있게 어떤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다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불러오고 여기에 이렇게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어떤 설계 팀장님이 플랫폼에서 표준 모델 검색하고 웹상에서 손쉽게 파생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솔리드웍스에서 설계 수정하고 다시 플랫폼에 저장하고 어떤 BOM 편집까지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 관리 될 텐데요.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엑셀 파일 형식으로 관리가 됐다고 하면은 저희 문제점이 이적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플랫폼에서는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하고 어떤 변경 사항을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3D 데이터의 속성 정보에 가시게 되면은 어떤 변경 사항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는지,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승인 날짜는 며칠인지 이런 것들 정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체계적인 변경 프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고 어떤 변경 이력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설계 승인자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승인하고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정립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슈 관리인데요. 설계팀의 설계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제조부서에 그 설계 데이터를 이관했을 때 실제 제조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실제 고객한테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고객의 컴플레인에 의해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슈 관리 같은 것들도 이메일과 어떤 엑셀 같은 형식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는 마찬가지로 3D 데이터에 직접 이슈를 입력하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슈를 지정함에 따라서 제조나 품질 부서에서는 어떤 데이터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3D 시각화 도구를 통해서 이해도가 향상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이슈에 대해서 진척도 같은 어떤 프로세스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한 프로세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로세스와 이어서 설계 엔진은 설계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설계 승인을 위해서 체인지 액션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 팀장님은 이 설계한 내역을 보고 변경 요청 사항인 체인지 액션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이제 제조부서로 이제 배포가 되고 이관이 되겠죠. 그럼 제조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던 표준 모델과 파생 모델 간의 변경 내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슈를 만들고 다시 관리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에서 바로 다음과 같이 체인지 액션 앱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체인지 액션을 만들고 저는 설계 수정을 완료했으니 이 데이터를 이제 릴리즈 상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체인지 액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체인지 액션에 들어가서 이 담당자는 누굴 지정하게 되는데 전 데모다 보니까 제가 절 지정하고 제가 승인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존의 3D 데이터에 좀 전에 만든 체인지 액션에 링크를 거는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링크가 걸렸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승인이 필요한 지금 인웍스 단계에 있는 데이터들만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설계 수정 승인을 위한 프로 등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성숙도를 인웍스에서 프로 등으로 바꿨고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웹에 들어와서 이 체인지 액션에서 설계 팀장님은 방금 곳에 있는 이 체인지 액션 프로세스를 인웍스에서 인어프로를 바꿨습니다. 데이터를 라이프 사이클을 바꾸는 것과 이렇게 체인지 액션의 프로세스의 또 프로세스 단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이것을 이제 승인 완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던 3D 데이터들이 풀어준 상태에서 이제 배포 상태인 릴리즈 상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속성 정보에 가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좀 전에 만들었던 체인지 액션이 바로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조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던 T1이라는 데이터와 좀 전에 복제한 T2라는 데이터가 어디가 틀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트리 구조에서 볼 수가 있고요. 동일한 파트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T1이 있고 오른쪽에는 T2가 있고 또 시각화 도구에서도 기존의 프로펠러가 2개였다가 이제는 4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조부서에서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실제 제조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슈를 제기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북마크로 그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슈 3D 리뷰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로 열겠습니다. 이 3D 이슈 리뷰 앱에서 바로 이슈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슈의 제목을 적게 되겠죠. 뭐 제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적게 되고,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인지 제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데이터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담당자, 이 이슈를 해결할 담당자를 제가 회사 팀원을 조회해서 바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슈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밑에 있는 이슈 매니지먼트 앱에 좀 전에 만든 이슈가 바로 확인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에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nworks로 바꾸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슈 3D 리뷰에서도 색깔로 표시가 되고 바로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바꿔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변경 및 이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한번 합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생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표준 모델을 검색하고 파생 모델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엔지니어는 그 파생 모델을 가지고 솔리드웍스에서 설계 수정 작업을 하고 다시 웹상에서 BOM 구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되었으면 설계 승인을 위해서 체인지 액션을 만들고 설계 팀장님은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승인을 완료한 다음에 제조부서한테 이 데이터를 배포를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제조부서에서는 그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모델과 어떤 부분이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슈 생성 및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프로세스들은 기존에 어떤 데이터를 제가 플랫폼에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활용해서 파생 모델도 만들고 어떤 변경도 관리하고 이슈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듯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선 시간에 데이터 관리한다 말씀드렸고 프로젝트 관리한다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합쳐서 좀 몇 가지 키워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커넥팅 피플입니다. 이 플랫폼은 어떤 설계 부서에 쓰는 R&D에서만 쓰는 어떤 R&D 협업 도구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협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커넥팅,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부서에서 그 데이터를 검색하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데이터들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팅 프로세스, 회사 상황에 맞는 프로세스, 결제, 아니면 변경사항, 이슈 관리 등을 각각의 회사 상황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그 프로세스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커넥팅 피플, 커넥팅 데이터, 커넥팅 프로세스 등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의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